중국에서 극한의 컬처 쇼크를 맛본 유럽 여성모?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아? 여러분, 1980년대 충격과 화제를 몰고 왔던 컬처 클럽과 보이조지 기억하시나요? 듀란듀란, A-HAWHAM, 유리스믹스 모던, 토킹 등등 유로 팝의 최전성기인 1980년대 역의 한 축을 이룬 컬처 클럽의 리더. 보이조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남자라는 컨셉으로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며 대중은 물론 파파라치와 기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는데요. 그의 파격적인 컨셉과 행동은 당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컬처 쇼크를 주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컬처 쇼크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라는 의미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권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느낌을 표현하면서 쓰이곤 해요. 이건 긍정이나 감탄의 의미로 쓰일 때도 많지만 나쁜 의미로도 종종 쓰이고 있죠.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컬처 쇼크를 경험했다는 한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았다. 내가 중국과 한국 양쪽을 오가면서 느낀 소감이에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그 뉘앙스는 극과 극 완전히 반대의 뜻이 담겨 있답니다. 난 사업상 업무 조율과 진행을 위해 중국에서 2주, 한국에서 2주 체류하는 일정을 잡았어요. 두 나라 모두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에 이런저런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었죠. 일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여행 기분을 내고 싶어 길게 잡았답니다. 어느 나라를 먼저 들릴까 고민하다가 파리에서 내게 중국어를 가르친 중국인 강사가 중국의 생활 수준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고 일본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던 일이 떠올랐죠. 아마 가보면 깜짝 놀랄 거라면서요.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도착한 베이징에서 날 먼저 반겨주던 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매캐한 미세먼지였어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뿌연 하늘과 숨이 턱턱 막히는 미세먼지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도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간신히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둘러보러 나갔는데 시설은 새 것 같았지만 문제는 사람들 모두가 경쟁하듯 소리를 질러대며 통화를 하고 사람이 앉아있는 좌석에 신발을 벗고 발 올리는 사람 구석 좌석 한켠에선 연인인지 서로 물고 빨고 주무르다 못해 여자 옷이 반쯤 벗겨진 걸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앉아있는 아이가 나를 발로 차는데 아이 엄마는 오히려 날 째려보고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죠. 중국 쪽 비즈니스 파트너와 미팅을 가지는 날 그들은 나를 금박이 둘러쳐진 호화로운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의 음식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온갖 진귀한 요리가 나오자 그들은 다 먹지도 않고 한 입만 맛보고 나서 치우라는 식이었죠. 난 속으로 음식값을 누가 지불할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하는 짓일까 싶어 걱정했고요. 사치스러운 식사 속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어요. 글쎄 오늘 먹은 요리 대금 약 200만 원 가량을 우리 쪽 사업비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물론 중국에 가면 사업을 할 때 접대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천박하고 눈살이 찌푸려질 태도니까요. 중국 파트너는 그게 관행이고 중국에선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오늘은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히 공안 국장도 초대를 해서 체면을 더 크게 세워줘야 한다면서요.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공안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들었지만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죠. 그들은 자랑스럽게 중국 시민들은 한 끼에 이 영원을 먹는데 지금 우리는 1인당 200만 원을 먹다가 버리고 있다면서 큰 소리로 웃더군요. 불쾌한 미팅을 마치고 나는 다음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천성의 청두성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뒀죠.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급하게 방법을 찾던 중 청두로 가는 기차편을 알게 되었고요. 중국 측 파트너를 통해 겨우 표를 예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행하듯 중국 사람들의 생활을 느끼고 싶어 일부러 고속열차, 1등석이 아닌 좌석 완행열차를 선택한 것부터 실수였죠. 열차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무개념이 혼동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몰래 담배를 피웠고 몇몇은 테이블을 깔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게다가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담뱃재도 바닥에 털고 침을 뱉어가면서 말이에요. 어이없었던 건 승무원은 이게 일상이라는 듯 바닥에 쌓여서 길을 막은 쓰레기 더미를 쓱 밀고 치워가며 길을 뚫을 뿐이었답니다.
게다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누가 더 소리를 잘 지르나 경쟁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앞권은 화장실이었죠. 다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은 몇 개 없으니 어떻겠어요? 기다리다 열차 구석에 가서 소변을 보질 않나? 아예 화장실 문에 대고 소변을 보질 않나?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열차가 정차하면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건 덤이었죠. 그야말로 낙후되었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 생활상 그때까지 보고 겪은 모든 게 컬처 쇼크 그 자체였답니다. 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청도에서 둘러볼 생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까지 호텔에만 있었죠. 중국에서의 2주는 마치 2년처럼 길고 지겨웠어요. 한국으로 오면서 난 기대치를 접었답니다. 설마 중국보다야 한국이 낫겠지만 같은 아시아인들이니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착각한 거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부터 정말 달랐어요. 공항 직원은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했고 시설물은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한데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 안에서 난 중국과는 정반대 의미로 쇼크를 받았답니다. 지린내 나고 낡아빠진 데다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프랑스의 지하철과 쾌적하고 깨끗한 객차와 자동 스크린 도어에 LCD로 방송을 안내하는 서울의 지하철 사람들은 조용하고 서로를 배려했으며 외국인인 내게 미소 지어 눈인사를 해줬죠. 며칠 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모두가 민폐를 자연스럽게 버리던 중국과 아예 다른 차원의 세계 같더라니까요. 중국 지하철은 새로 만들어 깨끗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한국과 반대였으니까요. 서울에서 본 호텔, 상점, 음식점, 거리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친절함과 배려가 묻어나왔죠. 게다가 생활 속에서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편리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식당의 호출벨에는 빠르게 손님에게 대처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느껴졌고요. 유럽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손님이 아닌 주인이 왕이라 함부로 직원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보면 볼수록 서울은 미래 도시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어떤 도시보다 앞서 나간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컬처 쇼크를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아시아라고 얕잡아 본 내 오만함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네요. 그렇게 2주지만 2일처럼 짧게 느껴진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일정이 마무리되려던 때 문득 프랑스의 중국인 강사가 떠올랐죠. 중국이 한국 생활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데도? 가보면 깜짝 놀랄 거라더니 그건 맞았네요. 정말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으니까요. 당장이라도 그런 소리짓거린 자식의 얼굴을 한 대 날려주고 싶은 기분이 드는 밤이네요. 업무를 위해 중국과 한국을 다녀온 프랑스 출신 머리어 마이아 씨의 이야기였고요. 같은 2주인데 중국은 2년처럼 느껴지고 한국은 2일처럼 짧게 느껴진 이유 컬처 쇼크라는 말은 같지만 느낌은 완전히 정반대죠.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 왔다가 자기 나라에선 볼 수 없던 모습에 컬처 쇼크를 받은 외국인들은 각자의 경험을 SNS에 토로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중국에서 여행할 때 화장실은 프랑스가 양반으로 보일 만큼 끔찍했어요. 마치 들어가기만 해도 병에 걸릴 것처럼 더럽고 누구도 깨끗하게 사용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하철 공중화 장실과 휴게소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컬처 쇼크였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싶을 만큼 깨끗하고 안락하고 게다가 무료였으니까요. 여행자를 위한 화장실만 본다면 지구상에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딜 가나 커피숍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에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사는 네덜란드에선 커피숍은 마리화나를 정식으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약물 의존도가 높은 줄 알았죠. 하지만 내 착각을 깨닫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커피숍은 진짜로 커피를 파는 곳이지 뭐예요? 게다가 한국에선 마리화나가 불법이고요. 15살짜리가 마리화나를 물고 다니는 모습이 흔해 빠진 네덜란드와는 달랐어요. 이래서 사람에게 선입견이 무서운가 봐요. 난 중국에서 저렴한 완행 기차 여행을 했었지 28시간 동안 컬처 쇼크의 극한을 봤다고나 할까? 상상을 해봐. 화장실을 기다리다 기차 바닥에서 응가를 하고 봉투에 싸서 창 밖으로 던지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기차 바닥은 쓰레기산이 되고 사람들은 좋다고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워대지. 동시에 10명쯤 쌀라쌀라 전화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와중에 다들 잘도 자더라니까. 한국 가서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 나로선 함부로 중국을 한국에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신뢰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지만요.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받는 느낌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생활 수준에서 격차가 큰 중국과 비교당하는 일 자체가 유쾌하진 않네요. 한국이 이 정도였냐고 놀라는 감정 한편에는 같은 아시아니까 중국과 도매금으로 묶여 억울한 비교를 당한다는 기분도 드니까요. 머지않아 한국의 진가를 세계 모두가 아는 날이 되면 누구도 컬처 쇼크가 아닌 그냥 한국이니까 당연하지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믿어요. 네, 전혀 다른 의미의 컬처 쇼크를 극명하게 경험했던 마이아 머리어씨 이야기를 영상에 맞춰 재구성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촌 누나들이 카세트 데크에 컬처 클럽 노래 틀어놓고 춤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보이 조지 브로마이드를 보고 저도 그 컨셉에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었거든요. SM-에 사실 제가 유럽과 일본은 20여 년가량 인생을 왔다 갔다 보냈기 때문에 BM-의 NDT 경험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에피소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지식만 알고 있고 일 때문에 두어 번 가본 게 전부라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네요. 사실 돈 주고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도 않아요. 참 희한하게 중국 애들은 이제 한국 생활 수준 따라잡았다, 뛰어넘었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글쎄요, 대체 뭘 뛰어넘었다는 건지 떠오르는 게 한 가지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인구 말고요. 인구는 원래 훨씬 더 많았으니까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이런 관점이라면 누구도 중국 따라가긴 힘들 것 같지만요.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컬처 쇼크하지만 이런 표현도 곧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제 위상보다는 아직 덜 알려졌다는 뜻이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원래 저래 이렇게 세계인들이 받아들여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는 모습은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삶이 누구에게는 부러움 섞인 컬처 쇼크로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